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또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요즘에 독감이 굉장히 유행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기사를 봤을 때 밀러밸류 파트너스의 CIO자 헤지 펀드의 전설이라고 불리우는 빌 밀러가 다음에 비트코인의 랠리를 중국에서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조금 더 읽어봤을 때 앞서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침체한 중국 경기를 되살리고 미중 무역 갈등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적절한 시점 현재 수준인 1.5%의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면서 이번에 비트코인의 랠리의 원동력이 중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거든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준율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되는 자금의 비율, 이걸 낮춘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을 푼다라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지금까지 중국의 유동성과 비트코인의 흐름이 정말 유사하게 움직였었거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파란색은 바로 중국의 유동성이고요. 이 주황색의 비트코인 가격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대차 대조표만 보더라도 글로벌 유동성, 그 중에서도 중국의 자본 유입이 비트코인의 가격 영향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겠죠? 사실 아직까지는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대표하는 코인들 있죠? 뭐 네오라든지 이오스, 비체인 이런 코인들이 아직까지는 좀 가격이 굉장히 눌려 있거든요. 저 또한 이 헤지 펀드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빌 밀러의 말처럼 이번에 강세장에서 중국 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받아들이는 스탠스까지는 아닙니다. 최근 기사인데요. 중국에서 암호화폐 규제 한층 더욱더 강화시키면서 은행의 거래 감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시점 중국에서 시장을 개방하고 유동성을 풀어대면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의 훈풍이 충분히 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겉으로 이렇게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더라도 중국의 부자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들은 계속적으로 돈을 우회해서 장외 거래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는 이런 소식도 들려오거든요. 실제로 여러 가지 미디어를 미루어 보았을 때 역시나 중국 투자자들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자국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를 우회하면서 홍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암호화폐를 굉장히 받아들이는 스탠스죠. 심지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도 더 빨리 현물 ETF를 받아들인 국가로서 유명한데요. 홍콩을 통해 우회하며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다라는 거. 실제로 중국인들이 자금을 우회시켜서 중국을 통해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방법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 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사는 방법도 보여지고 있고 ATM 기기를 사용하는데 그때 비트코인 ATM 기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나오고 있고요. 또한 연간 외환 구매 한도를 활용해서 연간 5만 달러의 외환 구매 한도를 이용해 홍콩에서 암호화폐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 또한 활용되고 있다. 즉 다시 말해 중국에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역시나 자국에서는 금지하고 있지만 돈을 우회시켜서라도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 머지않은 시점 중국에서 완전 시장을 개방해 버린다면 엄청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포텐셜 또한 고무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불장을 앞둔 시기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 산업을 필두로 한 이 보이스피싱 공격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피해액이 무려 10억 달러가 돌파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조심해서 안전한 투자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한 구독자님께서 제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 도움 좀 주실 수 있냐 이렇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한 프로젝트에서 연락이 와서 여기다가 돈을 입금하고 보증금을 넣게 되면 채굴하게끔 돈 벌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차단된 회원이라고 나오면서 관리자에게 문의해달라 이런 식으로 갑자기 현금 인출이 안 돼버리는 상황. 알고 보니 스캠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로 조심해서 좀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코인 유튜버들이 여기 밑에 하단에다가 본인의 뭐 핸드폰 번호 써가지고 여기다 뭐 숫자 1번을 보내세요. 행운의 숫자 7번을 보내시면 종목을 찝어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떡상할 코인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거 정말 많은데 제발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안전한 투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피땀 흘려서 번 돈이시잖아요. 잔소리해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꼭 이번 불장 사이클에 여러분들께서 사기 피해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투자도 웬만하면 지양해 주시고요. 공부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핏 21 법안을 찬성했었던 마이크 존슨이 미 하원 의장에 다시 한번 재선됐다라는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핏 21 법안 뭔지 아시죠?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 기술 법안으로서 이제 암호화폐 규제권 자체를 SEC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이 CFTC에 부여를 하면서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닌 대부분 상품이라는 것으로 분류되는 하나의 법안으로서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불어올 수 있는 하나의 법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작년을 기준으로 일단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상원 통과를 좀 앞두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반드시 받아들여질 법안 핏 21 법안 그리고 리플과 SEC의 소송 또한 끝날 수밖에 없는 토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미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RLUSD가 뉴욕의 금융서비스청 NYDFS에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이미 받은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그들끼리의 시간 끌기가 조금 남아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코어를 잡으면서 핏 21 법안의 통과, 리플과 SEC의 소송의 마무리, 더 나아가서 블랙록의 리플, 현물 ETF에 신청하는 시기, 이때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리플을 홀딩하면서 물량 뺏기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식 자체가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국가 단위로의 미국에서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고 좀 더 나아가서 해당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많은 빅테크 기업에서도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움직임이 보여지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여기 나오는 FASB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위원회에서 비트코인을 채택하기 위한 공정가치 바로 시장가를 그대로 명시할 수 있게 기준 자체가 바뀌면서 많은 기업에서 채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샀을 때 시간이 지나면 자동차가 감가 맞는 것처럼 가치가 떨어졌었지만 이제부터는 비트코인의 현재 시장 가치를 그대로 올려놓을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작년에 주주총회를 열었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같은 이런 빅테크 회사, 페이스북 메타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거대 기득권 회사에서 비트코인을 완전히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는 스탠스가 취해진다면 더더욱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시장 훈풍이 불 수 있다라는 거 천천히 좀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의 임원이 2025년에 예상되는 암호화폐 트렌드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천천히 좀 읽고 가볼까요? 이 하이라이트를 봤을 때 메나 잘 알고 계시죠?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을 칭하는 약자인데요. 이 메나 지역의 리플 책임자는 2025년에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과 토크나 은행 부분의 블록체인 지역이 금융을 재편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파이낸스 시스템 안에 블록체인이 탑재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조금 더 나아가서 국가에서 발행하는 CBDC의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어떤 블록체인 위에서 올라오면서 어떤 코인이 유틸리티로 쓰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XRP와 XLM, 뿌리가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랍에미레이트는 진보적인 규제, 다람 기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글로벌 디지털 자산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암호화폐 도입을 선도하고 있다. 이따가도 언급을 드리겠지만 아랍에미레이트와 같은 그런 중동 국가들이 이미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해당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중동이라든지 남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지으면서 이 국경 간 지불에 혁명을 일으킨다. 더 나아가 메나 지역의 송금 비용, 송두리째 낮아질 것을 얘기하고 있네요. 리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리스 메릭이라고 하는 리플 임원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리플은 이 메나 지역, 미들 이스트, 노스 아프리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이미 섭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몇 가지 슬라이드를 통해 다시 한번 펀더멘탈 확장해 보도록 하시죠. 화면 좀 확대해서 가겠습니다. 과거서부터 리플사는 이미 중동으로 진출을 하면서 작년에 리플사의 연례 컨퍼런스 스웰 행사를 어디서 열었었죠? 아랍에미레이트의 혁신 도시 두바이에서 개최했었던 이력 또한 있습니다. 그쵸? 그들은 두바이 DIFC
금융서비스청에 이미 리플을 승인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사우디 아왈은행, 루루 익스체인지, 알 알사니 익스체인지, 알 말리아뱅크, 락뱅크, 그리고 QNB 카타르 국립은행까지 모두 다 리플과 손잡고 있다라는 거. 천천히 좀 퍼즐 좀 맞춰가 볼까요? 첫 번째로 리플은 작년 8월 기준으로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XRP 레저의 채택을 촉진하고 있었으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10월 달에는 리플이 이 두바이에서 원칙적 라이선스 승인을 받으면서 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국경 간 결제를 조금 더 혁신할 수 있는 ODL이죠. 리플 페이먼트를 점점 확대시키고 있었다라는 거. 사실 얼마 전에 출시한 RLUSD 역시 여기 코인 매나 거래소까지 이미 확장이 되면서 그들끼리 거래량이 증폭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인 매나 같은 경우는 이 바레인 중앙은행의 라이선스를 받은 하나의 암호화폐 플랫폼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들이 암호화폐를 완전히 보관할 수 있게끔 조디아 마켓과도 협력하고 있다. 이들의 뿌리는 하나로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왜 그렇죠? 이 조디아 커서디의 뒷배를 봤을 때 SBI 그룹뿐만 아니라 리플의 초기 투자자이자 영국의 대형 금권이었죠. 스탠다드 차타드가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 그들은 리플이 보유한 메타코를 완전히 받아들이면서 암호화폐 보관 솔루션, 거버넌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USD, RLUSD가 이 바레인 중앙은행의 라이선스를 받은 코인 매나에 확장이 됐고, 그들은 해당 스테이블 코인을 상장할 뿐만 아니라 유동성 강화를 위해 조디아와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조디아 커서디는 리플의 메타코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사실 과거부터 메타코의 공식 홈페이지 여기에 뭐가 있었죠? 조디아 커서디의 이름이 떡하니 들어가 있었다. 우리는 그 뒷배를 알면서 뿌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알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스탠다드 차타드의 자회사였다라는 거, 그리고 대주주로서 SBI 그룹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놀턴 트러스트와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뱅크, 호주의 국립은행까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 조디아 커스터디는요, 메나 지역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고 있네요. 호주라든지 유럽권,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 호주, 일본까지도 확장되고 있었다라는 거. 계속적으로 그들이 메타코를 통해서 암호화폐 보관 솔루션 하나로 통합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BCB 그룹을 말씀을 드렸고, 그 뒷배 유대계 자본이 모두 다 들어와 있었는데 그들이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거버넌스를 메타코로 통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리플 커스터디로 완전히 리브랜딩이 되면서 모든 기관에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로서 리플의 솔루션, 리플 커스터디가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나오는 놀턴 트러스트는 어디 나라 것이냐? 역시나 미국이 빠질 수는 없겠죠.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본사를 둔 미국의 금융 서비스 회사구나. 그들끼리 연결이 되어 있구나.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조디아 커스터디는 스탠다드 차타드의 자회사이며 SBI가 투자했고, 미국의 놀턴 트러스트가 투자했으며, 호주의 국립은행이 투자했다. 동아시아 지역, 메나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권까지 모두 다 연결돼 있다는 것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홍콩 시장과도 조디아 커스터디가 연결이 되면서 리플의 메타코가 확장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들의 영향력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의 최대 은행이죠. HSBC 역시 리플이 소유하고 있는 메타코와 함께 토큰화된 증권 보관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 과거의 HSBC는 국경 간 결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서 XRP 레저, 리플 원장을 인정하고 있었죠. 리플사에서 말하는 하나의 블록체인, 그 중에서도 국경 간 결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솔루션이 리플 네트워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HSBC의 공식 문서에 자본시장에 있어서 Dispute Ledger Technology, 리플의 DLT를 게임 체인저로 언급할 뿐만 아니라 리플의 XRP 레저를 국경 간 결제 솔루션으로 인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볼 수 있는 하나의 논문이었습니다. 리플사가 2023년 5월에 3,300억 원의 거금을 들여서 메타코를 인수했다라는 거, 계속 채택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XRP 레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DG방크뿐만 아니라 대형 금권인 데카은행까지도 계속 메타코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 그들끼리 뿌리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리플이 과거서부터 도이체방크, 마스터카드,
BIS와 함께 국경 간 결제 태스크포스에 참여를 했는지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었죠. 이미 BIS의 공식 문서를 봤을 때 정답지가 나와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여기에 블록체인 회사 단 한 개가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는 조금 더 리플의 펀더멘탈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슬슬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금융 파이프라인이죠. 스위프트망에서 블록체인을 탑재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비자와 협력하면서 이 국경 간 결제 장벽을 허물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비자와 리플의 뿌리가 전혀 다르지 않고 마스터카드의 뿌리는 이미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투자하며 이미 그 DCG 그룹은 2013년서부터 리플의 지분 투자, 초기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라는 거. 이미 스위프트에서 선택한 비자의 프로젝트 문서를 봤을 때 리플사의 DLT 기반의 네트워크가 후보로 올라와 있다라는 거. 리플 페이먼트를 통해 양방향 메시징 시스템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리플 암호화폐 토큰이죠. 바로 XRP를 사용해서 국경 간 결제, 돈의 이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키적인 부분을 분명히 명시해놨죠.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법적 명확성이 오게 된다면 정말 스위프트가 선택한 비자의 프로젝트 어떤 친구와 연관성을 가져가게 될지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미 리플이 중동 지역, 메나 지역을 모두 다 섭렵 완료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리스트업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퍼즐 잠깐씩 좀 맞추고 가겠습니다. 이미 사브라고 하는 사우디 아왈 은행 같은 경우 리플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려오면서 이 사브의 공식 홈페이지에 리플 테크놀로지 이미 탑재가 완료가 됐죠. 그리하여 즉각적인 달러 결제가 가능해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리플과 최초로 손을 잡은 중앙은행이라고도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또한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알말라뱅크 역시 국경 간 송금을 위해 리플의 리플 페이먼트 9ODL을 선택했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9MFS죠. 이 온아프리크로 완전히 리브랜딩이 되면서 리플 페이먼트가 아프리카 지역 모두 섭렵할 수 있는 결제 통로 활로를 뚫어놨다라는 거 충분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락뱅크 같은 경우 아부다비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랍 지역을 필두로 한 굉장히 큰 대형 은행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락뱅크를 통해 인도 시장까지 확장이 되면서 즉각적인 블록체인 지불을 위해 리플 페이먼트를 탑재하고 있다라는 거. 또한 이 락뱅크를 통해 인도뿐만 아니라 뱅크 아시아, 방글라데시 지역까지도 이 리플의 블록체인 뿌리 영역이 확장되고 있었다라는 거 지켜볼 수가 있었고요. 이미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 인사이트를 미뤄보더라도 여기 인도의 엑시스뱅크, 락뱅크도 나오고 있고요. 스탠다드 차타드에서도 역시나 계속적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과거서부터 그들은 이미 파일럿 테스트를 끝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작년 11월을 기준으로 아랍에미레이트의 혁신도시 두바이에서는 완전히 이 XRP라는 코인을 공인 가상자산으로 승인하면서 DIFC 금융허브로 기대된다라는 말까지 나왔었죠. 이 두바이의 국제금융센터 DIFC뿐만 아니라 두바이의 금융서비스청이죠. 두바이 파이낸셜 서비스 어토리티의 승인까지 모두 다 받았다라는 거. 메나 지역을 통해서 리플 페이먼트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까 언급드렸던 알사니 익스체인지 역시 역사를 봤을 때 아랍에미레이트를 기반으로 한 UAE 최고의 거래소로 자리매김해 있는데요. 이미 그들은 리플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송금 기업이죠. 트랭글로와 함께 손을 잡으면서 국경 간 송금을 개선하고 있었다. 이미 트랭글로 같은 경우는 ODL을 탑재하면서 국경 간 거래량이 엄청나게 성장했던 이력 또한 있었죠. 리플 네트워크를 탑재하면서 그들끼리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한 이후에 이제부터는 완전히 ODL을 받아들이는 실시간으로 모든 거래에 XRP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또한 리플의 파트너사 트랭글로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말레이시아를 기반으로 한 이 트랭글로 지분 40%를 리플이 인수하면서 리플이 IPO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메타코를 인수하고 트랭글로와 같은 이런 송금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국경 간 결제 XRP가 쓰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내겠죠. 이미 트랭글로를 통해 일본 시장과 연결이 되고 필리핀의 최대 거래소 코인스 PH와 손을 잡으면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아시아 지역을 모두 다 섭렵했다라는 것 또한 말씀을 드렸고요. 중동 및 아프리카 최대 금융기관인 이 카타르 국립은행 역시 과거부터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왜 계속 국경 간 결제를 강화하고 있는지 우리는 가능성에 투자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에비던스를 보게 되면 정답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왜 과거서부터 아부다비의 국립은행이 리플 암호화폐 소프트웨어를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부다비 은행이 국경 간 결제를 위해 리플과 협력하고 있는지요. 그 혁신도시 두바이에서 이미 승인한 것 게임이 끝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그들이 지원하고 있는 DLT 분산 원장 기술뿐만 아니라 인터레저 프로토콜 하나의 연결고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5년 10월을 필두로 해서 리플에서 처음 소개한 개념이라는 거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리플이 왜 은행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출시했을까? 왜 빌 게이츠가 빌 게이츠 재단을 통해서 모잘루프 재단을 통해서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퍼즐을 맞춰보면서 그들끼리의 자금을 통해 어떤 세상을 준비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어떤 생태계가 되는지 퍼즐을 맞춰갈 필요가 있습니다. 빌 앤 멜린다 게이츠 그리고 석유의 황제 록펠러 재단 이미 모잘루프를 통해 리플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요. 가치의 인터넷을 하기 위한 회사가 바로 이 리플 레저, XRP 레저이며 그 중에 브릿지 통화로 쓰이는 게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XRP라는 것 꼭 개념을 잡아 가시면서 본인이 지정하신 목표 수량 꾸준히 모아 가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한 월갈 분석가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리플이 신흥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연방준비 제도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에 대한 패권은 점점 저물어갈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의도했기 때문이죠. 브릭스를 만들었고요. 오펙 플러스를 가세시키면서 점점 탈달러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어떤 시스템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게 될지 천천히 지켜보면서 비전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주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